안녕하세요. 오쌤컴입니다. 오늘은 신화공의 기본 모의고사 2회 페이지는 269페이지 풀이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같이 기본 작업 1은 입력한 대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2번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1에서 G의 1셀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우클릭하셔서 셀 서식에 오셔서 맞춤에 갑니다. 또는 단축키는 우리 컨트롤 1번이죠. 맞춤에 오셔서 가로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셀 스타일은 제목 2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셀 스타일은 제목 2를 하고 행 높이는 1행에서 오른쪽 눌러서 행의 높이는 25를 하라고 합니다. 자, 확인. D의 4에서 D의 10 F4에서 F10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될 거고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첨단위 구분 기호와 값 뒤에 1을 표시하시오. 자, 표시에 보시면 0은 0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클릭 하셔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을 하십시오.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를게요. 또는 자, 맞춤의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여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샵 콤마 샵샵 제로 하시고 뒤에다가 1을 붙여주세요. 1 하시고 확인. 그리고 세 번째 2의 4에서 2의 9까지 G의 4에서 G의 9까지 자, 영역은 100분율 스타일로 하세요. 여기서 이거 하셔도 되고요. 우클릭 하셔서 100분율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들어갈게요. 그리고 A3에서 G의 3영역은 셀 스타일을 연한 파랑 60% 자, 60%의 연파랑 있나요? 연파랑 강조색 1번을 하고 A의 4에서 G의 9까지는 G의 9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름 영역의 이름을 판매 현황으로 자,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현황으로 이름 정의를 하고 자, 판매 현황으로 이름 정의를 하고 A3에서 G의 10까지는 모든 테두리를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고 그리고 E의 10에서 G의 10은 대각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 테두리 와가지고 여기에 없네. 그래서 어디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셔서 대각선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기본 작업 2에 해당하는 거는 끝이 났고요. 3번 기본 작업 3번 조건부 서식이네요. A5에서 K2 영역의 차량 번호가 짝수인 행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A의 5에서 K의 12까지 범위 설정하시고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모드 함수를 하래. 모드 함수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오셔서 자, 새 규칙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는 모드 A의 5셀 그리고 F4 2번 맞죠? 얘를 2로 나누면 0과 1이 남겠죠? 자, 얘가 0이면 맞죠? 0이면 짝수이면 서식에 오셔서 노랑으로 하래요. 네. 색의 표준색에 노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하시오. 자, 확인. 잠깐만요. 자, 글자 색이 아니고 채우기 색이네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자동 바꾸고 채우기에 오셔서 채우기를 노랑으로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하나, 둘, 셋, 네 개 0, 6, 4, 2 맞죠? 기본 작업 4로 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4는 고급 필터네요. 1분기 맥주 판매량 비해서 매출 수량이 평균 이상이며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매출 수량이 전체 매출 이상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면서 차월 이익이 50 이하인 그래서 차월 이익은 들어갈 거고 매출 수량이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은 자, 제목이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게요. 어디다 하라고 그랬냐면 A14부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매출 수량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이름을 적어 주시든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A14부터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건 값이 들어갈 거고 자, 여기는 차월 2월이 들어가겠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고요. 조건은 한 줄에 적으셔야 될 거고요. 여기는 차월 2월이 50 이하니까 얘는 이렇게 적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자, 차월 2월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먼저 평균 이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는 매출 수량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평균 이상, 에버리지. 평균 이상. 자, 이 부분은 고정시켜 주셔야 되겠죠. 평균 이상. 자, 그랬더니 얘가 true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true 값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매출 수량이니까 매출 수량 적어버리면 true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추출을 못해요. 그래서 비워두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매출 수량의 평균이 되어 있으니까 뭐 매출 수량 평균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아니면 매출 수량 평균 이상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냥 평균 이상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고급 필터의 결과는 A18 데이터의 고급의 데이터 범위 확인하시고 조건은 A의 14에서 B의 15까지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서 복사 위치는 A의 18로 하시고 확인 그랬더니 3개가 나오네요. 자, 평균 구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쵸? 평균 구해서 평균보다 큰 게 뭐 있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매출 수량. 자, 범위 잡으시면 아래쪽에 자, 나오나요? 그래서 1028 이상을 추출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28 이상은 매출 수량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근데 여기서 50 이하는 차월 이익이. 자, 하나, 둘, 셋.
그래서 결과값은 3개 됐을까요? 계산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사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1이면 개발, 2면은 홍보, 그 외는 무역. 미드 함수 들어갈게요. 미드. 사원 코드에 콤마 세 번째에서 하나가 추출했더니 1이 나왔습니다. 얘가 1이면 우리 개발, 2면은 홍보, 그 외는 무역.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이제 ifs 들어가겠죠. ifs. 로지컬 텍스트, true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면 라고 들어가겠죠. 자, 요 조건식이,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ifs랑 스위치랑 choose랑 부분은 마법사 가시는 게 편할 수 있어서 마법사로 저는 보내드릴게요. 자, fx 보고 가겠습니다. 자, 로지컬 텍스트 얘가 만약에 true 값이면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얘 값이 얼마랑 같으면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id.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mid, left, right는 우리 문자로 추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따옴표라고 또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적으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큰 따옴표 붙여서 문자 1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1이 되면은 죄송해요. 얘는 결과 텍스트 1이다 그쵸? true 1이다 그쵸?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자, 얘가 문자 1이랑 같으면 자, 얘는 개발이라고 하고 자, 만약에 아니면 두 번째도 with 들어가죠. 자, 요 부분이 똑같이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이시고 이번에는 1이 아니고 2면은 자, 얘는 홍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rue 세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그 외에는 라고 해서 세 번째 조건식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true 또는 false로 계산되는 해서 true를 적으셔도 되고 또는 1을 적으셔도 되고 자,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시면 자, 얘는 1이어서 개발 얘는 우리 2니까 홍보 얘는 3이니까 무역 5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계산 1번에 해당하는 결과값.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 일자의 1이 5의 배수면 야간, 그 외는 주간. 그래서 얘는 모드 함수가 들어갔네요. 5의 배수 5, 10, 15 이 부분이다 그렇죠? 그럼 5의 배수란 말은 5로 나눴을 때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5로 나눴을 때 얘가 0이 되면은 얘는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야간 거기에 해당하는 게 if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day부터 구하겠습니다. 근무 일자라고 하시면 4로 나왔다 그렇죠? 얘를 나누게 해야 돼요. 뭘로? 모드로. 모드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그랬어요. 자, 얘가 5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4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4가 나오면 얘는 주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식을 만드는 게 if문이죠. 자, if 만약에 모드로 했던 데이터가 5로 나눴을 때 자, 5로 나눴을 때
얘가 5로 나눠서 0이 되면은, 나머지가 0이 되면은 얘는 야간이라고 하고 그 외는 주간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얘는 우리 4니까 주간, 얘는 5다 그죠? 그래서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5로 나누면 0이 되죠. 자, 그래서 주간 잘못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 데이가 나왔어요. 5로 나눴어요. 5로 나누면 0이 나오잖아요. 0이 나왔을 때 야간이잖아요. 5의 배수니까. 5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0이면은 야간, 아니면 주간. 그래서 5로 나누면 얘는 나머지 값이 0. 얘는 1. 얘도 0. 그래서 채우기 해보시면 이렇게 주간, 야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드, 자, 얘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데이에서 나온 날짜를 가지고 5로 나눠요. 나머지를 구했어요. 5로 나누면은 0, 1, 2, 3, 4까지 나오죠. 근데 얘가 5의 배수가 되려 그러면 5로 나눌 때 0이 나오는 게 다 5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5의 배수가 되면 0이 되면은 야간, 아니면 주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회원 코드. 닉네임은 왼쪽 세 번째 문자와 가입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회원 코드를 표시하시오. 자, 혹시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렸나요? 페이지는 269페이지예요. 알고 가시겠죠? 닉네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프로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가 2019-01-10의 경우는 2019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열이 들어갈 것 같고, 왼쪽 세 문자니까 얘는 레프트가 들어갈 거고. 자, 여기 세 문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하라고 했으니까 프로프랑 레프트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레프트 하겠습니다. 레프트. 닉네임 중에서 세 글자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엔터 치니까 세 글자가 대문자죠. 요 대문자를 앞 글자만 대문자래요. 그래서 프로퍼. 프로퍼 하고 가로 닫으면 얘는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는 2열 가지고 뒤에 붙이래. 2015를 붙이래요. 그래서 붙이는 거는 우리 AND죠. AND 연산자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우리 2열. 2열은 연도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결과값이 나왔습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시면 어렵지는 않겠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공장 위치와 제품 코드의 마지막 한 문자 라이트 들어가겠네요. 제품 납입값표를 이용하여 납품가를 구한 후 납품 총액을 계산하시오. 납품 총액은 납품수량 곱하기 납품가예요. 근데 우리 요 함수는 hlookup이죠. hlookup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hlookup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쟤는 우리 제품 코드 끝 글자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write 제품 코드에 콤마 1이라고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 그쵸? 자, 얘가 C면은 얘는 8800인데 공장 위치도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앞에 공장 위치에 해당하는 것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요. 자, G에 16이랑 AND 연산자 라이트 하시면 경기시가 나와요. 경기시면은 9,600원이에요. 얘가
h 룩업의 룩업이 되겠습니다. h 룩업 콤마 자, 데이터 테이블은 h에 26에서 k에 27까지 고정 콤마 자, 가지고 금액 납품가가 나올 거니까 두 번째 콤마 여기는 정확히 일치 0 또는 펄스 하시면 9,600원이네요. 9,600원 곱하기 납품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납품 수량 앞에 하셔도 되고 뒤에 하셔도 되고요. 곱하기 납품가. 그래서 얘는 96만원. 자, H룩업, V룩업이 나오시면은 더블 클릭하셔서 서로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5번에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부서명의 영업부인 직원들의 수령액의 합계니까 썸일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합계가 아니고 데이터가 붙었네요. D썸이 붙겠네요. 합계를 A37에다가 하시오. 그리고 수령액 합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올림이니까 라운드입니다.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래요. 마이너스가 들어가겠네요. 부서명의 영업부. 자, 이럴 경우는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겠죠. 그런 문제는 없네요. 자, 보통은 본문에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내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본문 내용 가지고 지금은 하셔야 되고요. 저는 D섬. 자, 조건을 어디다가 하라고 했는데 없으면 본문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나는 따로 만들면 안 되나요? 만드시면 점수가 없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콤마 얘는 수령액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 또는 D에 26 콤마 조건은 부서가 영업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니까 1300만원 나온다 그쵸? 얘를 라운드 하라네요. 라운드 그리고 뒤에 콤마 어떻게 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죠. 자, 하시고 엔터 그랬더니 1357만 4천원이 나오네요. 5번은 이렇게. 자, 그리고 조금 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이 잘 모르겠으면 정지시켰다가 풀어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지하셔서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 부분합이네요. 부분한 기능을 이용하여 보수직업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직위별 자 그러면 그룹이다. 부분을 할 때 그룹이다. 그쵸? 직위별 연봉과 성과금의 합계를 계산을 하고 직업액의 최대를 계산하시오.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부분합은. 자, 데이터에 가서 정렬 눌러보시면 자 보다시피 요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전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취소하시고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정렬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범위 설정한 곳에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이행의 데이터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연속되어 있으면 이렇게 범위 잡는 거 힘들어지니까 얘는 범위를 잡고 들어가시고요. 자, 정렬 기준은 G기를 기준으로 하라네요. 오름차수 확인. 그리고 부분합.
자, 그룹할 항목은 뭐뭐별, 그래서 쥐기별의 연봉과 성과금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쥐기 먼저 하시고 새로운 값을 될지 체크 풀고 두 가지 해야 되니까 체크 푸시고 그리고 비고도 풀고 연봉, 성과금의 함수는 합계. 이렇게 가시면 조금 문제를 읽어가면서 해도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부분합 들어오셔서 두 번째는 지급액이에요. 둘 다 체크 푸시고 지급액의 최대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요약과 최대 두 개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어이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피벗 테이블이네요.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현황 교양표에 성명은 행, 전공 학과는 열. 일단 피벗 테이블부터 만들겠습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 시트는 분석 작업 시트의 바로 앞에다가 위치를 시키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새 시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자, 그리고 새 워커 시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분석 작업 앞에 시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하시고 성명은 행에다가 넣고 전공 학과는 열에다가 넣고 값에다가는 평점의 값을 넣고 근데 합계 됐네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시트는 이 시트 앞에다가 했고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샵으로 하랍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우클릭 하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오시고 빈 셀은 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흰색 피벗 스타일 보통 15를 적용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오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오셔서 흰색의 피벗 스타일 보통 중간이네요. 자, 중간 15.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피벗 테이블도 끝났고요. 가끔씩 요 시트 이름 바꾸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3. 분석 작업 3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급여 분석 현황표에서 상여금 비율과 공제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자, 얘랑 두 개가 변할 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개 가지고 갈 것 같아서 첫 번째 하설표의 이름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C의 16셀은 이름을 상여금 비율로 하고, 자, 상여금인데 오타 났다,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그쵸?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서 여기에 상여금 비율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셔서 자, 편집을 하시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저는 삭제할게요. 다시 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닫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상여금 비율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오타로 인한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G의 16셀은 공제계 비율 G의 4셀은
이지영 부장. 이지영 부장. 그 다음에 지의 6세. 지의 6세대는 오지명 부장. 자,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랑 두 개 가지고 두 사람의 실순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첫 번째 시나리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하. 이렇게 적으시고요. 70%, 그 다음에 공제액은 11%, 상여금은 70%, 0.7 또는 70%, 공제액에는 11% 또는 0.11. 이렇게도 해볼게요. 11%. 헷갈릴 수 있다, 그쵸? 자, 하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상이네요.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상. 자, 쓰시고 얘는 90%. 자, 90% 공제계 비율은 13%. 0.13 또는 13. 이제 없다, 그쵸? 자, 그래서 확인. 그리고 두 개를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 이지영과 오지명. 그래서 요약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결과셀은 이지영이랑 오지명이랑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오지명도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보다시피 상여금 공제계 이지영 부자, 오지명 부자. 현재값 70%, 90%. 자, 됐습니까? 오자 나오는지 잘 확인하고, 만약 오자가 나오면은 시나리오 요약은 삭제를 하시고요. 이름이 잘못됐으면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율이 잘못됐으면 얘는 우리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에 오셔가지고 선택하시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크로로 가겠습니다. 매크로 지의 4에서 지의 9의 영역의 도서별 대여 일수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대여 일수고, 대여 일수는 반납일 빼기 대여 일입니다. 빈 공간에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대여 일수. 자, 대여 일수는 반납일 빼기 대여 일.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하시고, 그리고 중지. 양식 컨트롤 단추네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B의 11에서 C의 12까지 Alt키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대여 일수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안에 거 뭐 편집하실 필요 없이 바로 입력하시면 되죠. 대여 일수. 그리고 빈 공간에 클릭. 두 번째 매크로 기록으로 가시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A3에서
G의 3까지 영역에 글꼴색은 자, 홈에 가서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하고 채우기는 노랑으로 채우고 됐나요? 그리고 중지 자, 개발도구 또는 아래쪽 상태 표시해줄에서 중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빗면을 하라네요. E의 11셀에서 F의 12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확인 이름은 서식 그리고 클릭했을 때 블록 설정이 되면은 무슨 가정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클릭하시면 블록 자 그래서 블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차트.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할 시 0점 처리됩니다. 총점 계열과 자, 총점 그리고 웹 디자인 요소네요. 웹 디자인과의 요소가 제거되도록 얘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총점은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del 키 눌러서 버리시면 되고요. 근데 웹 디자인과 요소가 없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 일일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시고요. 자,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것 중에 보시면 웹 디자인 여기 있죠. 웹 디자인과 그래서 여기에 웹 디자인과를 없애래요. 맞나요? 그래서 웹 디자인을 보니까 요 애들을 없애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바꿀게요. 바꿔서 자, 웹 디자인 학과에 우리 박인자를 없애고 그리고 이용감을 없애고 그리고 강성시를 없애고 그리고 행렬 전환하시면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밑에 최고봉, 장샛별, 조은별, 그 다음에 세이마, 김성리, 그 다음에 최적급, 김턴턴. 자, 맞죠? 그래서 우리 법내에 있는 부분은 삭제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가로축이잖아요. 그래서 우클릭 하셔서 얘는 우리 데이터 선택에 오셔가지고 행렬 바꿔서 없애고 다시 행렬 전환해 주시면 편하게 없앨 수 있고요. 아니면 일일이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간 편집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우리 계열값이 와서 다 체크를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꿔서 작업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자, 우클릭 하셔서 차트 종류는 세로막대 중에서 누적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누적 세로막대형 했고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은 자, 더하기 눌러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을 하고 A1셀과 연동 수식줄에다가 는 하시고 A1셀을 클릭하시면 자, 연동이 되겠죠. 연동되도록 지정을 하고 가로 항목 축 제목은 기본 가로로 추가를 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또 우리 차트 요소 추가해 오셔서 자, 축 제목을 가로로 넣어 주시고 그러면 가로에 들어왔나요? 여기에 이름으로 넣으라네요.
여기도 블록 잡을 때 힘들 수 있어서 저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면 블록 설정이 되죠. 자, 그리고 이름 자, 하고 만들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세로축의 눈금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을 하라고 하네요. 100, 기본 단위는 20. 자, 20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랍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6을 지정을 하고 차트 스타일은 우리 차트 스타일에 오셔서 6번째 거를 하고 테두리를 선색 검정 텍스트 1 너비는 2포인트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서식 탭에 오셔서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색 및 채우기 및 선에 오셔서 선에 선택하시고 자, 너비는 2를 하고 그쵸? 그래서 차트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디자인에 오셔서 6번째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갑니다. 선 채우기 및 선에 오셔서 너비는 2를 하고 색깔은 검정색을 하고 실선에서 검정색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검정 텍스트 1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둥근 모서리를 하라네요. 쭉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모의고사 2회 풀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우리 함수는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갈게요. 그래서 모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